제 이름 한번 써보겠습니다. 한자로는 이제 박. 이렇게 쓰면은 알아두시겠죠? 저는 이게 박, 나무로 되어 있고, 한데 라켓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나무, 그리고 공, 원, 그리고 뭘 찾으러 다니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집안에 뭐가 있는지는 기가 막히게 찾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이제 원자는 이걸 써요. 근원 원자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심을 십자. 제가 이 자료를 기자에 대해서 좀 정리하다 보니까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나 이런 생각인데 약간의 원칙을 좀 중요시 여기고 근원, 뭐의 기원 뭐 이런 것들을 잘 찾았던 것 같아요. 저는 역사를 전공했거든요. 성균관대학교에서 사학과를 전공했는데 한 10년 동안 역사를 공부했어요. 저희 집사람도 사회 선생님이셨고요. 역사 지금 선생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 이름을 이제 소개했는데 여기 계신 분들 테니스 기자가 무엇인가라는 거를 제가 한번 여러분들을 실험 대상으로 삼아서 이런 게 기자라고 하는 걸 알려드릴게요. 일단 우리 이 일을 미디어 홍보 기획 마케팅을 담당하는 우리 추서윤 씨를 한번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간단해요. 자기 이쁘죠, 굉장히. 이게 보기 드문 미인입니다. 이름 한번 써주세요. 잘 썼어요. 테니스랑 관련돼 가지고 뭐가 있을까요? 제가 아까 공 이렇게 하듯이 뭐가 관련돼 있을까요? 테니스 기자와 관련해서 만약에 이름 한 글자를 성 세 글자 중에 하나를 따서 서브. 오케이, 서브. 굿. 또 뭐가 있을까요? 그 보통 기사를 쓸 때 그 승부의 추가 기울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저울이 있을 때 한쪽으로 기울어져서 이겼다 했을 때 승부의 추가 기울어졌다 이런 말을 쓰거든요. 기자는 막 말을 만들어내야 돼요. 엮어내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단어를 연결해서 있은 추서윤 씨는 테니스 협회에 있을 만한 자격이 충분합니다. 대단하세요. 네. 네. 또 나오시죠. 문 선생님 나오시죠. 김영진 선생님. 네. 숫자를 달리해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테니스 기자가 뭔지, 뭘 해야 되는지를 이제 계속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여기서는 뭐가 있을까요? 한번 직접 김영진 위원님께서 한번 테니스랑 관련해서 뭘 상상해 볼 수 있을까요? 글쎄, 진행. 진행. 또 러브. 네. 두 개면 충분하죠? 네. 다음 우리 제주도에서 오신 선생님. 자, 색깔을 달리해서 한번 쓰겠습니다. 네. 뭐죠? 저 스위스 노래 김홍철 가수 아시죠? 무슨 뭐지? 요들송의 자 김홍철 우리 홍보요님께서는 기자님께서는 어떤 거랑 연결이 돼 있을까요? 테니스랑.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그럼요. 정현 선수 형 정홍. 그렇죠. 정홍도 있죠. 정홍도 있죠. 네. 또 저는 자는 시간에도 테니스 생각하거든요. 그럼 새벽에 일어나면 기사가 하나 막 써야져요. 30분 안에 싹 써요. 그러니까는 24시간 테니스만 생각한다고 할 정도로 집에서는 얘기를 해요. 맨날 뭐 가족 간에 얘기하다가도 결국 테니스 얘기로 돌아가요. 뭐 누가 어떻고 저쩌고 하면서 얘기하다가도. 철하면 철망 생각나세요? 철망? 펜스라는 뜻이죠. 펜스 철망. 뒤에 이렇게 철망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홍하면은 5월 28일부터 시작한 롤랑가라스의 앙투카 색깔이 홍입니다. 물론 한자는 다르겠지만은 레드라는 뜻이 있죠. 레드. 그래서
김홍철 선생님도 기자를 하시기에는 테니스 기자는 아주 적합한 두 개나 갖고 있습니다. 세 개 갖기는 쉽지 않거든요. 자, 우리 문재인 대통령 같은 집안. 네. 김홍철 선생님은 파란색으로 한번 써보시죠. 스스로 하나씩 만들어 주세요. 뭐가 있을까요? 저 이제 그 문가라는 말 할 때 문직이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네. 이제 예전부터 이제 문가가 원래 이렇게 따르게 뭐 설명하기가 안 좋은 말들도 많이 있죠. 이제 뭐 문해가지고 이제 시해 사건이 있던 옛날에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요즘 대통령이 돼가지고 문씨들이 요새 이름을 날리고 있어요. 문 출입문이라는 말도 있고 이제 입문하는 것도 좀 있고 테니스계나 어떤 새로운 데 들어갈 때 입문. 네. 아, 좋습니다. 네. 원성이란 말을 할 때는 뭐 테니스와 상관없을 수 있으나 이제 그 실버스타라고 많이 하죠. 이제 금성은 골드스타. 이름 소개할 때 항상 쓰는 말인데 이제 요즘은 이제 머리가 희끗희끗한 사람도 많고 이게 실버스타. 도쿄 올림픽에서 은메달 따야죠. 은메달. 은메달. 있죠. 성은 이제 성공, 석세스, 뭐 샷을 성공했다 할 때 성공도 있죠. 다 그럼 세 글자가 다 있네요. 아까도 말씀하신 노조련전도 하셨지, 또 광주협회에서도 열심히 또 이렇게 코멘트도 하시자니까 사실은 잘 하실 것 같아요. 저희가 이 전국적으로 모은 뜻이 굉장히 성공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누구 먼저 할까? 김일동님, 네, 먼저 오시죠. 잘 적어주세요. 보이게. 제 직업하고는 제 이름하고는 진짜 잘 맞는데. 그래요? 이게 제가 환자로서는 이렇게 네. 특이한 분이시네. 쪽으로 될까요? 네, 적어주세요. 타이브레이크 동점. 동점, 타이브레이크. 이게 바로 기자예요.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또 하나만 더. 예. 우야대 우승해야지 1등. 네. 아 맞네. 네. 그리고 1대0, 2대0 할 때 1 꼭 들어가죠. 그러니까 항상 생각하시면은 테니스 기자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름도 여기 좋죠. 이렇게 한번 본인 타이브레이크 김일동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일동 기림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제가 직업이 네. 나온 김에요. 네. 이 세금자고 어. 한일조고 구리동자거든요. 네. 제가 고등학교, 대학교 회사 일을 지금 28년째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제가 이 화학공장에서 기계 설비 정비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정비를 하고 있는데 이게 다 금속이잖아요. 세자. 얘는 째도 세금자, 이 구리동자거든요. 이거 구리동자고 이거 한 가지 동자고 네. 하니까 오로지 제 직업하고 이런 진짜 잘 맞습니다. 오해든지 전부 다 새밖에 없습니다. 새. 금속이. 보통 박사라고 하면은 인정을 해주잖아요. 근데 그분이 다른 일을 해도 또 그만큼 또 올라올 수 있는 노하우를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28년간 기계, 설계, 금속을 다루셨다고 하면은 테니스를 또 잘 치시고 하면은 울산은 테니스 여건이 굉장히 좋거든요. 문수 경기장부터 시작해서 밤에 가보면요 레슨비도 싸게 해가지고 그룹 레슨을 엄청 많이 하는 지역이 울산이에요. 그래서 사실상은 복받은 땅이에요. 옛날에 한번 울산 태화강변에 테니스장을 다 없앤다고 해가지고 뭐 좀 도와달라고 해서 취재한 적이 있었는데 오히려 더 좋은 곳에 잘 지어가지고 조명시설도 해서 사실상은 그 조선소나 밖에 해안가에도 이게 많이 있지만 조명이 많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테니스장 조명 좋은 데가 울산입니다. 문수 테니스장 한번 꼭 가보세요. 굉장히 넓고 좋습니다. 잘 하셨어요. 또 네 나오세요. 파란색 드릴까요? 빨간색 드릴까요? 국화부 거의 입상을 많이 하셔서 거의 국화부 복장이 이렇습니다. 이 면체 여기서 설명하고 들어가셔야죠. 뭐가 있을까요? 연타? 연타. 오케이. 또 하나 더. 이거는 좀 다른데 체인지
체인지. 네, 그 쓰세요. 체인지. 괜찮아요. 그렇게 표시해도 돼요. 체인지. 아니 또. 우리 테니스 라켓을 테니스 라켓을 치라고 치라고 했지. 했죠. 라켓을 치라고 그러죠. 네, 라켓. 네. 정부 차라고 이제. 테니스 채. 테니스 채라고 하는 게 좋을 거예요. 라켓보다 채 낫잖아요. 또 뭐 있을까요? 이 정도. 이 남편 되시는 분들도 테니스 고수십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하는데 집에서 엄청 도와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입상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개나리교에서 그렇기 때문에 또 서울시 옆에 또 홍보도 맡으셔서 하면은 서울시가 17개 시도 중에 가장 낙후되어 있습니다. 테니스장이 제대로 있질 않아요. 구바다 2면, 3면 있는 데가 허다하고요. 없는 데도 많아요. 근데 그 도봉구 쪽에는 그 창포원 코트라고도 잘 지었고요. 청포원. 그래서 저는 종로구에서 치는데 삼청동 코트인데 그 4면이 있고 위에 2면이 6면 치는데 오늘 지금 원래 저기 종로구 대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형이랑 같이 나가면은 일단 4강까지 가는데 오늘 교육 때문에 안 갔습니다. 저는 넘기긴 해요. 자, 연타는 전 생각 못했어요. 연식적으로 생각했어 사실은. 테니스가 소프트 테니스는 고무 말랑말랑한 거 효창구장에서 전 쳤고요. 그다음에 그 하드 테니스 우리는 경식이라고 해서 하드 테니스라고 하거든요. 근데 연식적으로 공으로 테니스 그 좀 치시면은 굉장히 실력 향상에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체인지 이것도 전 상상을 못했어요. 사실 체인지 그렇지 이게 저는 어휘만 생각했는데 이것도 체인지라고 생각하실 정도면은 상상력이 굉장히 풍부하신 거예요. 자, 우리 원수연 전문 기자님 한번 오시죠. 파란색이 없으니까 또 무슨 단어가 나올지 정말 상상이 가네요. 떠날 것 같은데. 뭐가 있을까요? 써보세요. 이게 제일 떠오를 것 정현. 점수. 점수 좋네요. 네. 저는 여기다가 한 번 더 해볼게요. 선수. 라는 거 있죠. 그리고 선수권. 챔피언십을 선수권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3개나 되고 있고요. 정현도 있고 점수도 있고 그러니까는 기자로서는 잘할 수 있고 그동안 잘해왔고 대한민국 테니스 뉴스라는 페이스북 블로그를 운영하셨는데 협회 페이스북보다 훨씬 먼저 생겨가지고 우리나라 주니어들 외국계에서 하고 누구죠? 이덕희 선수 어디서 이래전 이게 터졌다는 거 다 올리신 분이에요. 유튜브 링크도 오고 매치 리포트라고 서브가 몇 개고 뭐 더블 퍼트 몇 개고 그거 다 올려주거든요. 그럼 그것만 딱 보면은 간단하게 알 수가 있는 거 그런 걸 할 수 있죠. 자, 또 우리 김지영님 앞으로 나오세요. 네. 이분은 오늘 어떻게 모셨냐면 17개 시도의 홍보이사도 아니고 저한테 편지가 왔어요. 기자하고 싶다고. 그래서 저희가 테니스 기자학교라는 걸 개설을 이제 4월 달부터 하는데 우리 공부할 때 같이 한번 해보자고 첫 입문자로서 김주영의 영. 네, 뭐가 있을까요? 테니스랑 연결돼서. 저는 줄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줄? 주. 주디 머리. 응? 주가 뭐예요? 주디. 네, 주디 머리는. 주디 머리. 앤디 머리의 엄마. 주디. 그거 생각을 못했는데 저. 네. 또. 선수만. 또 하나. 킴 클리스터스. 그렇죠. 킴 클리스터스. 또 하나. 도날드 형. 도날드 형. 저는 주심을 생각했어요. 주심. 심판 체어 엄파이어를 주심이라고 하잖아요. 주심. 근데 도날드 형 생각하고 킴 클리스터스 생각하고 주디 머레이 생각한 거는 사실 저보다 더 앞서가시는 거예요. 열심히 적었어요. 강의할 때 열심히 졸면서도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할까 하다가 사람 이름으로 한번 테니스를 연결해보자. 저는 뭐 이렇게 엮어대고 끼워 맞추고 하는 걸 잘하거든요. 퍼즐 같은 거. 그리고 누구랑 누구 관계 맺고 뭐 이런 걸 잘하거든요. 근데 테니스 기자 한다고 하면서 혼합복식 대회 가서 사진 열심히 찍어가지고 올렸어요. 욕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욕 먹어요. 왜냐면 혼합복식 대회 때는 부부가 나오기도 하지만은 연인끼리도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떤 사이트에서는
요 바가지로 먹은 게 있습니다. 그런 거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엮어도 모든 걸 다 엮어도 되지만 그것만큼은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요 사진 하나 찍어 놓을게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여기 기사도 되고. 자. 근데 우리 이병효 강사 선생님은 테니스로 도저히 연결이 안 돼. 가만 생각해봐도. 한번 상상 한번 해주세요. 좀 맞춰주세요. 이병효. 뭐가 있을까요? 이순배. 응? 이순대회. 이순대. 네. 이순배. 이순배 테니스. 노인. 네, 이순대. 참 병자가 응. 군대 가면 테니스 병 있잖아. 실력들이 대단하다. 테니스병. 테니스병들이 많으세요 실제로. 그렇죠. 잘하시는 분들 중에 효자랑 한번 연결될 게 없을까요? 효자는? 그럼 또 어려운 거 하나 이성재들이 와서 이름 한번 쓰세요. 네. 글씨 제일 또박또박 잘 썼네요. 자, 하나 뭐 연결해서 갖다 하세요. 큰일 났다. 네? 큰일 났다고요. 큰일 났어. 저희 국가대표 중에 이제 복식 잘했던 아. 이재문 선수. 네. 그렇죠. 좋습니다. 아까 성공은 했었으니까 비슷한 거죠. 성공도 있고 성공해야 돼요. 여기 와서 테니스 협회가 지금 시스템화되고 있거든요. 저희가 프랑스 협회, 호주 테니스 협회 이런 데는 직원이 100명이 넘어요. 그리고 프랑스 협회 회장님은 연봉이 3억 정도 받으세요. 그리고 프랑스 오픈이라는 그랜드슬램을 끝나고 수익금이 엄청나서 그거를 다 각 지방 협회에 다 나눠줘요. 그런데 그 골간은 뭐냐? 전문 직원들이 계속 있어서 올라와서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은 공부를 많이 했어요. 경영학 공부하고 영문학을 하고 뭐 이런 분들이 있어서 중국 테니스 협회도 가니까는 그 국제 담당 그 담당 직원은 영문학과더라고요. 테니스를 한 게 아니고. 그런데 이성재 씨 여자 프로골프 협회도 있었고요. 테니스 협회 와가지고 이제 골프처럼 성장시킬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어요. 일을 하는 걸 잠깐 옆에서 지켜보면은 우리 테니스 협회는 잘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회장이 안만 바뀌어도 직원들이 쭉 올라와서 전문 분야가 되면 되거든요. 일본 테니스 협회는 30년씩 해요. 한번 한 자리에 있으면은. 그럼 맨날 그랜드슬램 가서 만나요. 뭐 한국 테니스 협회 요새 잘 나가고 있다, 정연이 좋다, 뭐 이런 얘기들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결국은 이 기본 조직들이 잘 돼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협회인데 협회는 제가 보기에 잘 크고 있다. 4년 뒤에, 3년 뒤에는 우리나라 아마 여러 종목 중에 에이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이름풀이, 성명학 이거는 이제 마쳤고요. 제가 편지 하나 받은 게 있어요. 그걸 제가 읽은 것보다는 이 담당자가 읽는 쓰는 분이 읽는 게 가장 리얼할 것 같아요. 성우처럼 한번 읽어봐 주세요. 재훈 씨. 네. 읽어봐 주세요. 네. 개인적으로 뭐 개인적으로 표시 안 할 거 있어도 다 안 읽어도 되니까요. 간단하게 필요한 것만 좀 읽어봐 주세요. 저희들이 같이 좀 공유하고 싶어서. 긴데 다. 네, 괜찮아요. 그건 다 읽는데 3분도 안 걸려요. 주연아, 너도 호주 오픈 봤지? 테니스 하니까 너 생각나더라. 안녕하세요. 테니스 피플 기자학교에 지원하는 김주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비록 테니스와 관련된 일에 한 적은 없지만 호주 오픈이 끝나면 모처럼 만에 만난 친구에게서 위와 같은 인사말로 테니스 이야기를 먼저 들을 만큼 지난 10여 년간 테니스 경기 보는 것을 즐겨하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대학에서 화학을 전공해서 전공과 관련된 일을 하느라고 기자나 미디어 관련 일에 관계되지 않았지만 테니스 관련 잡지나 기사를 즐겨보면서 마음 한켠에는 스포츠 기자, 특히 테니스 기자를 하고 싶다는
하나의 로망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다른 일을 하면서도 저의 드림잡은 테니스 기자라고 생각했지만 선뜻 도전해볼 만한 용기가 나지 않았고 환경도 그렇지 못했는데 지난 미란에서 넥센 파이널에서 전년 선수 우승을 받아보면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거는 바로 이런 아쉬움과 함께 올해는 어떤 방법으로든 테니스 관련 일을 해보고 싶다는 목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테니스 피플에서 기자학교 연장 소식을 듣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며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기자가 되는 거를 도와드릴게요. 오늘부터 어떻게 해야 되냐 제 경험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제 한겨레 신문사에 쭉 근무하다 부서를 옮겨 다니는데 스포츠부를 배정을 받았는데 처음에 제일 어려운 야구를 시키더라고요. 야구는 하고 싶어 하질 않아요. 왜냐면 밤 10시에 끝나고 11시에 끝나고 기록을 보고 써야 되는데 야구는 테니스와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좀 알아야지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기사를 쓰고 뭐 타율이니 숫자도 많고 수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선배들이 다 축구 같은 거예요. 골 하나 넣으면 그거 갖고 묘사해가지고 쓰는 거 간단하잖아요. 축구는 또 일주일에 2번밖에 안 해. 수요일하고 토요일이나 일요일 이렇게 하는데 야구는 월요일을 빼고 매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매일 기사를 밤 10시, 11시에 쓰고선 집에 들어가면은 자고 또 아침 8시에 또 나와야 되고 하는 그런 걸 시키더라고요. 근데 화가 나잖아. 난 정말 야구하고 싶지 않고 테니스 하고 싶었는데 오기가 났어요. 그래서 아침 8시에 일어나서 회사에 출근하고 저희 현장으로 바로 가거든요. 올림픽 공원을 왔어요. 올림픽 공원에 와가지고는 선수들 운동하는 거, 시합하는 거 이런 거 하나씩 봤어요. 그리고 하나씩 썼어요. 누가 몇 대 몇으로 이겼다 이런 거를 실어주던 안 실어주던 계속 썼어요. 매일 한 개씩. 그 나중에는 어떤 일까지 벌어졌냐면은 그 한겨레 신문의 인터넷 한겨레 홈페이지에 스포츠 코너가 있잖아요. 스포츠 코너에 축구, 야구 다음에 테니스라는 그게 배너가 생겼어요. 기사가 매일 오니까 인터넷 편집자들이 아 이거 귀찮아 한 군데 모아주겠다 해서 이렇게 모여준 거예요. 우리나라 전국 언론사 중에 스포츠 쪽에 테니스가 이렇게 배너로 있는 데는 한겨레 신문밖에 없었어요. 제가 있을 때. 그래가지고 4년을 하니까요. 대한테니스협회 회장님께서 연말에 상 주시더라고요. 올해의 기자상. 제가 첫 번 받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동아일보 김종석 기자 받고 뭐 이랬는데 그걸 추천해 주신 분이 주원호 회장님이 이제 추천해 주셨어요. 그때 전무이사였나 부회장이었나 그랬어요. 매일 쓰니까. 그 매일 쓰니까 매일 어떻게 썼냐면요. 뭐 이영택에게 이래전 출전할 거다. 하면 출전할 거 쓰고 또 떨어지면 떨어졌다고 쓰고 올라가면 올라간다고 3번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또 다음에 누구랑 만난다. 뭐 이것까지 4번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여기 뭐 세아제강배님 뭐 되지도 않는 얘기를 매일 썼어요. 한 3줄이면 4줄 정도. 그럼 우승할 실업연맹 뭐 어디 우리나라 국내 선수 뭐 우승했다 이런 거. 뭐 김미옥 선수니 이진아 선수니 또 뭐 몇몇 선수들이 있어요. 이은정 선수니 그 써주면요. 그 실업팀에서는 그걸 확대 복사 크게 해가지고 시청실에 갖고 들어가요. 이렇게 우승이고 신문에 나왔다고. 한겨레 신문에서는 그 작은 기사, 아마추어 기사들 이렇게 써주게 해줬어요. 인터넷에서는 계속 나갔고요. 아직도 검색해 보면 쭉 기사들이 있거든요.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기 2004년도에 만원 관중을 했을 때 샤라포바가 왔었거든요. 왔을 때 제가 기자 이제 간사를 했기 때문에 기사를 한 꼭지씩 써야 되잖아요. 근데 한 4년간 열심히 쓰다 보니까 이제 노하우가 생긴 거예요. 누가 그 기사 딱 보고 이제 선배가 기사에 물이 올랐네 그러더라고요. 뭘 했냐면은 기자들이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경기 끝나고 인터뷰 좀 하자고 모르는데 오질 않는 거예요. 뭐 해야 된다, 트레이닝 해야 된다, 뭐 한다면서.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거기 뷔페 식당에서 스파게티 걷어가지고 딸 먹이려고 가져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뭐 그 샤라포바를 공주라고 비해서 공주는 식사 중이라는 칼럼을 해서 조그만 박스를 하나 썼거든요. 그래서 기자실에서 기자들이 막 기다리고 경기 끝나고 이제 또 1회전 끝나고 나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뭐 이렇게 하는데 안 온다 이거예요. 기자들은 투덜대고 빨리 마감 시간이 뭐 5시, 4시인데 아직도 안 오고 그래서 스파게티 뭐 이렇게 아버지가 날르는 모습들 묘사하고 뭐 이렇게 했거든요. 그건 초등학생도 할 수 있잖아요. 아버지가 스파게티 담아가지고 이렇게 옮기고 있더라 뭐 이렇게 하는 거를. 그거 먹고 내려왔더라고요. 그것까지 딱 썼어요.
써서 딱 올리니까는 선배 한 분이 야, 너 기사 물이 올랐다 그러더라고요. 단순한 소재, 자기가 그 눈으로 본 거 갖고 쓰면 되는 거예요. 쓰면 되는데 매일 쓰는 게 제일 중요해요. 매일. 그리고 가장 컨디션 좋을 때 쓰는 게 좋아요. 저는 새벽 5시가 컨디션이 제일 좋거든요. 밤에 10시만 되면 자기 때문에 그 쭉 자면 7시간을 자면 충분히 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7시간 일어나서 분뜩 떠서 뭐 작업하고 그래요. 요새는 막 그 구글 번역기라는 게 좋아가지고요. 왜 뉴욕 타임즈니 뭐니 이런 거 딱 보고선 오른쪽 마우스 버튼 한글로 번역하게 나오면 번역이 되는데 거의 제가 이해할 정도까지는 되더라고요. 영문 대조해가지고 좀 써요. 구글에서 구글 검색기에서 한글로 테니스를 치면은 예를 들면 한 100만 개가 나온다. 그럼 영어로 테니스를 치면요 한 10억 개가 나와요. 그러니까는 테니스는 외국 종목이긴 하지만은 기사 쓸 거는 무궁무진하다는 거죠. 하루에 한 10개까지 써본 적이 있었어요. 그냥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샤라포바 얘기도 쓰고 페더러 얘기도 쓰고 나달 얘기도 쓰고 뭐 이렇게 시즌 때는. 그러니까 외국 뉴스는 걱정이 없어요. 사실은 번역기도 잘 돼 있고 일본어 번역기는 거의 99%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굉장히 친절하게 간단하게 나오거든요. 기사를 잘 쓰는 법은 어떻게 되느냐? 매일 쓰는 것도 있지만은 좋은 기사를 베껴 쓰는 게 중요해요. 베껴 쓴다는 게 여기 연습을 해보는 거죠. 조정래 씨가 며느리를 봤는데 그 며느리가 어느 날 신통하게도 아버님의 그 어려운 과정을 자기가 좀 경험해 보겠다고 해가지고 태백산맥이라는 책을 타이핑을 쫙 그리고 쭉 하고 몇 달 뒤에 하고 나서는 아버님 참 대단하십니다. 이게 타이핑도 어려운데 썼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데 저는 그 기자를 처음 시작할 때 스포츠부 왔을 때 야구면 야구, 축구면 축구, 뭐 테니스는 테니스 그 기사들이 나온 게 인터넷에 있는 것들을 다 프린트를 해가지고요 이 노트를 만들었어요. 노트를. 그래서 무슨 사건이 났다. 그러면 그거 맞춰서 쭉 쓰고 날짜랑 이름만 바꿔가지고 딱 썼었어요. 그 베끼는 거죠 일단. 그러고 나서는 나중에는 이제 내 기사를 썼는데 그걸 스타일북이라고 하는데 스타일북이 하나 있으면 편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고 있으시면은 훨씬 더 기계적으로 이게 기자도 하나의 그 숙련공이거든요. 기술자거든요. 백지에서 다 시작하려면 아무것도 쓰지 못해요. 근데 맨 처음에 쓸 때 요카 원칙 언제 어디서 누가 뭐 했다. 예를 들면 정현이 마이애미 마스터스에서 뭐 8강을 이겼다. 4강에 올랐다. 이렇게 이게 첫 문장이고요. 그 다음에 정현은 언제 어디서 뭘 했다. 한 4줄만 되거든요. 인터넷 기사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 다음에 붙는 게 정현이가 무슨 말을 했다 하는 거 듣고 경기를 아시니까는 어느 순간에서 승부처가 났다. 포인트는 이거였다라는 걸 딱 넣어주니까요. 다른 기자들과 차별성을 가졌어요. 저는 제 기사를 처음에 테니스 기사를 보고 무슨 핵심적인 기술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선수나 코치가 보기에는 우습지만은 일반 동호인들이나 다른 테니스 기사를 쓰는 기자들에 비해서는 차별성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다 테니스를 하시고 잘하고 하니까는 훨씬 더 경기를 잘 보실 거예요. 경기 보는 기사, 경기 기사가 제일 기본이잖아요. 그럼 뭐 동호인뿐만 아니라 엘리트도 마찬가지죠. 네. 자, 요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맞습니다. 프랑스 오픈 때 그 누가 우승했죠? 나달이 10번째 우승한 작년도 시상식인데 요 네트에 기자들이 200명이 몰려들었어요. 뒤에 관중들은 다 서 있고요. 그런데 이 자리를 들어가려면요 10년 이상 프랑스 오픈을 취재해야지만 그 번호표 하나 줘요. 그것도 센터 자리 가장 정면에서 찍어야 제일 좋잖아요. 그거는 왕 고참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저희는 옆에서 찍어서 나달 보고 좀 돌아봐 달라 해가지고 찍었거든요. 이쪽에도 또 이만큼이 또 있어요. 양쪽 3방향. 또 꼭대기에 프랑스 오픈 필립 샤틀의 꼭대기에도 또 망원 렌즈를 또 찍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나달이 트로피 들고 하늘을 보면서 뒤에 바닥에 앙투카코트 바닥에 딱 하거든요. 이분들은 카메라 한 1,000만 원짜리 들고 다니시면서 테니스 라켓을 한 번도 잡아보지 않으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테니스 사진 기자를 오랫동안 하시는 거죠. 그랜드슬램 주로 다니고 하는 건데 스페인 같은 데는 축구 기자랑
테니스 기자 하려고 젊은 애들이 기를 쓰고 하는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런 고창들이 워낙 많아서. 그런데 우리나라는 맘만 먹으면 할 수 있어요. 그냥 맘만 먹으면. 그 테니스 기자란 무엇인가? 이거는 그냥 가서 읽으세요. 읽으시면 됩니다. 여기에 있는 것들은 한번 요약된 거니까 다시 이렇게 리마인드를 하세요. 제가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어느 대회를 갔어요. 이순 대회. 제가 어저께 이순 대회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한국 사회 축소판이다. 이순 대회라고 하면 어르신들 대회 말하는 거잖아요. 이순 대회. 할아버지 60세 이상들 다 나오잖아요. 처음에 대회가 어떻게 시작한지 아세요? 일단 공고를 내면 전화로, 이분들은 다 전화나 컴퓨터로 접수를 받는데 다른 동호인들은 파트너를 사전에 정하고 가잖아요. 이건 현장에서 해요. 일단 접수를 다 받아요. 입금자 확인하고 체크해서 부서별 60세, 65세 테이블이 다 달라. 거기서 다 접수를 받고 일로 모이세요. 한쪽으로 모여요. 65세 모이세요. 60세 금배구 모이세요. 딱 모여요. 거기서부터 번호표 뽑기 시작해요. 그게 1시간 걸려요. 그거를 눈 뜨고 50명이 나왔다. 그 부서마다 50명 100 눈동자 100개, 그 안경 쓰신 분이니까 150개 다 지켜보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뽑아가지고 엉뚱한 데다 대진을 파트너를 만졌다 하면은 그날은 그냥 그 대회 망치는 날이에요. 저는 여기서 뭘 봤냐면은 우리 사회의 그 공정성 시대가 왔구나. 공정한 시대. 누구도 불공평하거나 불평등하거나 손해를 보는 일을 절대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이순 대회에 입상을 하느냐 못하느냐는 그날 뽑기 그 1시간에 결정된대요. 어느 정도 치는 분이긴 하지만은 잘 못 치는 하고 파트너 하면은 그날은 그냥 집에 가는 거예요. 2만 원 참가비 내고 지방에서 4명이서 차 끌고 올라와가지고 막걸리 한 잔 먹고 파전 하나 먹고 그냥 한 경기 2경기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승을 하시면은 한 30만 원 정도 받는데요. 30만 원 정도. 그럼 15만 원씩 딱 그 자리에서 딱 나누고 그리고 가서 뭐 먹기도 하고 그냥 다음 대회를 위해서 하시는데 그 15만 원 갖고 다음 대회 참가비도 내시고 하는데 굉장히 그 타이트하고 과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를 있어요. 이순 대회 별로 취재 안 해요. 왜냐면 광고도 안 하죠. 기자들 가면 기자 신발값도 안 주죠. 그러니까 잘 안 가는데 기사거리는 무궁무진하게 나온다는 거죠. 제가 신문 300부 들고 가가지고 나누는데 이분들은 신문을 보던 세대예요. 테니스 피부 신문을 그래서 하는데 막 서로 달래는 거예요. 서로. 심지어 어떤 분은 이런 걸 처음 봤다고 하면서 어떻게 볼 수 있냐고 하면서 주소를 적으시더라고요. 그만큼 그 60세부터 80세까지 한 500여 명이 전국을 몰려다니면서 4, 5, 6월까지 시즌이거든요. 매주 한 주일에도 2개씩 대회가 있어요. 전주도 있고 많죠. 또 군산도 있고 뭔가 있는데 거기도 취재거리가 된다는 거죠. 이분들이 왜 왔을까? 그리고 뭘 할까? 와서는 무엇을 하고 하루 종일 처음에 와서 가방 메고 오신 분을 한 번만 쫓아다니면서 계속 그분이 뭐 하시는 것만 이게 묘사를 해서 사진 몇 장 찍고 그걸 끝나고 나서 가실 때 소감 한마디 묻고 그것만 한번 쫙 써도 저는 많은 사람들을 감동을 할 수가 있고 네이버의 탑 기사로도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의 한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나라 시대의 지금 노인들 저는 황금 시대라고 생각을 해요. 골든 타임즈. 왜냐? 지하철 공짜 65세부터 그리고 기초연금 얼마씩 나오죠. 그리고 본인이 연금 받는 거 뭐 좀 있으면 하잖아요. 그리고 지방에 계신 분은 서울에 딸네 집, 아들네 집에 전날 올라오셔가지고 주무시고 지하철 타고 경기장으로 이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 보고 굉장히 이게 클레버하게 머리가 돌아가면서 가장 최소한의 비용을 들면서 한다 이거예요. 하루에 5경기 하시고 가면은 뻐근하대요. 그런데 일주일이 행복하대요. 이런 분들에게 이렇게 기회의 장을 준대. 지자체에서 어제도 고양시 이순대였는데 고양시장님이 오셔가지고 했는데 그때 대회 후원을 500만 원을 하셨나 그래요. 지자체마다 500만 원 정도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시대에 태어난 건데 이분이 지금 102살까지 테니스 하시는 분이 있어요. 걷지는 못해도 이건 나오시는 분이 있어요. 테니스는 하시는데 그분은 또 자기 돈 내가지고 600만 원 돈 내가지고 대회를 해요. 수원에서. 정태화옹이라고 있는데 키가 한 1m 80 넘으신 분인데 소식하시고 그분의 건강 비결만 모아가지고 뭐 먹는지만 적어가지고 기사를 써도 먹힌다는 거죠. 지금의 화두는 건강이잖아요. 돈 필요 없잖아요. 건강이잖아요. 그분은 어떻게 테니스도 치시고 건강하고 뭘 먹는지 주로 대중교통 이용하고 소식을 하신대요. 잡곡밥 주로 먹는데요. 그리고 거기 뭐 이렇게 대회장에서 파전이 막걸리 줘도 안 먹는데 자기 싸운 도시락 먹고 그리고 한두 개만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이런 대회조차도 잘 들여다보면 여러분들의 사회적 경험을 갖고 들여다보면 얘기거리가 나온다는 거죠. 기사는 저는 무궁무진하다고 봐요. 아까 이름 적어놓고 테니스 관련 용어 뽑아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하셨잖아요. 이름에서조차도 뽑아내는데 이 현장을 보고 못 뽑아낸다고 하면은 눈뜬 장님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매너리즘에 빠지면 안 보여요. 그런데 거기 와서 보면요, 소아마비 할아버지들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정말 말씀하신 대로 손 없는 있어, 손이 4손으로. 윈블던 작년에 주니어 대회 하기 전에 로햄튼이라는 데 영국 테니스 협회가 있는 ITF 본부가 있는 거기에 잔디밭에서 대회를 하는데 많이 보는데 같이 코치랑 갔었죠. 이병현 선배님도 같이 가셨는데 쭉 보는데 제 타법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서 유심히 봤는데 손이 이상한 거예요. 손이. 근데 이긴 거예요. 걔가. 그런 거 보고 아버지랑 끝나고 나서 호응하는 모습을 사진 찍었거든요. 내 아버지에게 더 기가 막혀. 발가락은 더 적대. 숫자가. 손가락보다 숫자가 더 적대요. 그러니까 서 있기도 힘든 애야. 근데 주니어 이렇게 하는데 그거 이렇게 썼더니 연합통신에서 잽싸게 베껴서 또 쫙 쓰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걸 빨리빨리 하거든요. 그러니까 눈만 뜨고 있으면 다 기사다라는 거예요. 눈만 뜨고 있으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도 마찬가지죠. 외국 주니어 대회니 뭐 이런 것도. 그 와세다 대학을 갔더니 퓨처스 대회를 해요. 대학생들이. 그런데 우동 한 그릇 기사를 한번 쓴 적이 있었는데 우리는 보통 대회 끝나면 경기부 모여서 회식들 하고 그러잖아요. 거기는 끝나면 각자 빠이빠이 집으로 가. 그리고 관중들은 그 동네 청과상한테 협찬받은 바나나 2알씩 나눠줘. 먹으면서 보라고. 그리고 선수들한테는 우동 한 그릇 줘요. 기자는 좀 도시락 좀 달라고 했더니 기자도 예외가 없어. 우동 한 그릇 딱 줘. 나는 배고프니까 이거 갖고 안 되니까 2그릇 달라. 그러니까 2개는 주더라고 우동은. 그걸 갖고서 2008년도에 참 묘사해서 썼어요. 테니스 코리아의 카바 스토리를 쫙 한 6페이지, 7페이지 썼죠. 선수들 막 움직이는 것뿐만 아니라 학생들 운동하는 거, 또 결승전 때는 끝나고 우승자, 준우승자를 집에 안 보내고요. 그 애들을 한 20명을 코트에 집어넣더니 애들한테 원포인트 레슨을 받게 하더라고요. 얘는 공 넣어주고. 그러니까 선진국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런데 막 가면 저는 가슴이 막 뛰어요. 기사거리가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들도 국내도 중요하고 외국도 중요하지만은 그랜드슬램은 꼭 가봐야 되고요. 그리고 갈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가서 경기장 입장권 끊고 들어가도 돼요. 뭐 기자증이 나오려면 절차도 있지만은 가보면 다 기사예요. 파리 가서 바볼락 가방 메고 시내 릭삼부르 공원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툭툭 쳐요. 프랑스 오픈 롤랑가로스 보러 왔네요. 거기 바볼락 가방에 롤랑가로스 이렇게 스페셜에 써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니까 굉장히 부러워하는 거예요. 우리 정도의 테니스 실력이면요, 외국 가면은 동호인들 사회에서 무조건 들어와서 치라고 그래요. 그 정도로. 그리고 끝나고는 집에 가서 같이 밥 먹자고 할 정도예요. 엄청 잘 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테니스가 아까도 같이 얘기 나눴지만 외국에서는 테니스 하면은 도예요, 도, 법. 그러니까 가장 숭고한 우리 의사 뭐 대학 자식을 대학을 보낼 때 의사나 변호사, 검사 이런 거 법대나 의대 보내듯이 거기서 스포츠 중에 테니스를 하는 거를 최고로 치더라고요. 프랑스 가서 그런 거 느꼈고요. 영국 윈블던 가서는 더더욱 느꼈어요. 작년에 한 10년 전에 관광하러 갔다가 오고 이번에는 취재를 하러 갔었거든요. 기자 아이디 만들어내는데 3년 걸렸어요. 처음에 신청했더니 안 주고 뭐 이렇게 다 반복해가지고 3년 만에 갔는데 너무 많은 거를 배웠어요. 이게 테니스구나 라는 생각. 거기서는 그 체험 파이어 말고 라인지맨들이 할아버지가
저분들이 저 경기 보다가 쓰러지지 않을까, 혹은 공 맞고 어떻게 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래서 젊은 심판한테 물어봤어요. 저분들은 좀 그렇지 않냐, 쓰는데 굉장히 중요한 몇 천만 원이 몇 억이 걸린 대회에서 저분들만큼 정확히 보는 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만 본대요, 라인만. 우리는 딴 거 보다가 놓치는데 그것만 본대요. 그럼 뭐 프로들이 다 모여있는 데가 윈블던이다 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입장권 사는데, 경기장 입장권을 이제 한 코치가 없어서 사는데 새벽 4시에 가서 줄 서서 샀어요. 아침 10시에 들어갔어요. 입장을 했어요. 오후 5시 모르고 오후 5시에 가서 줄 서봤더니 광장에 꽉 찼잖아요. 저녁 8시면 끝나는 경기, 라이트가 없어서 끝나는데 7시 50분에 들어왔어요. 근데 울더라, 코치가. 그 티켓 감격스러워가지고 한 20-30분 보다가 나갔어요. 그 다음날은 새벽같이 와서 티켓을 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테니스 선수들이 가장 뛰고 싶은 데다가 윈블던, 그리고 관람객들도 가장 보고 싶은 데가 윈블던.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테니스 기자를 하면요, 페더러를 어느 위치에서 보면 이 정도 거리에서 볼 수가 있어요. 사진 카메라를 쓰면은 굉장히 장점이죠. 페더러의 저는 옆에서 같이 찍기도 하고 뭐 했는데 살짝 만져봤어요. 옆에서 이렇게 했는데 어린이 뭐 테니스 데이라고, 키즈 데이라고 해서 복도에 이렇게 서 있는데 살짝 부드럽기 그런 그리고 향내가 나는 것 같아요. 향내가, 사람이. 그리고 군더더기 하나도 없어요. 우리만 해도 군더더기가 좀 있잖아요. 하나도 없어요. 누구지? 아나 이바노비치랑 이렇게 해서 같이 얘기하는 거 옆에서 있다, 옆에 찍다, 이게 누가 찍어줬거든요. 같이 얘기하는 것처럼 페더러랑 그걸 이제 쓰는데, 저는 비너스 윌리엄스하고도 악수를 해봤어요. 2002년 아테네 올림픽 때 연습하고 있길래 가가지고 이렇게 하고 우리 기념품 태국 문양 이렇게 하나 줬거든요. 자기 동생 준다고 하나 더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주는 2개 주고선 악수 딱 했는데 부드럽기가 정말 비단결 그 자체. 테니스 기자는요, 정말 대통령도 접근 못하는 선수들한테 접근해서 악수도 할 수 있고요. 꼭 뭐 기념품 조금 갖고 다니세요. 이렇게 하나 주면요, 기가 막히게 좋아해요. 코리아 오픈 때 여기 외국 선수들 많이 오잖아요. 오스타펜코도 내년에 또 온대, 올해 또 온대요. 또 꽉 찰 거예요. 우리 한국인 정서에 딱 맞아요. 무조건 공격. 며칠 전에 준우승할 때 슬론 스테반이라고 수비만 하나 있거든요. US 오픈 우승하고 이번에 마이애미에서 또 우승했는데, 오스타펜코 공격하다 지쳐서 더 이상 못 뛰는 거예요. 얘는 탁탁탁탁 수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스타펜코는 악수도 할 수 있고요, 사진도 같이 찍을 수 있습니다. 걔 까칠해요. 아주 까칠하게 이럴 데가 없는 애인데, 그런데 기자니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름하고도 연결이 다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먹고 살 게 넉넉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이게 체구가 작은 건, 키가 작은 거는 앉아서 학교 다닐 때 공부 많이 하는 척해서 작은 거고, 운동 많이 안 하고. 테니스는 대학교 졸업할 때 잡았어요. 라켓은. 테니스 경기를 86년 아시안 게임 때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군대 제대하고 와서 방이 끝나고 와서 유진선, 김봉수 여기서 복식 금메달 딸 때요. 꼭대기에서 보고 그 다음날 가서 레슨 좀 배우겠다는데 돈이 20만 원이라 그때도 못했어요. 돈이 없어서. 결혼하자마자 강동구 길동에 성내동에 살았는데, 결혼하자마자 그 옆에 코트에 예약해가지고 했어요. 60만 원을 버는데 20만 원을 레슨비로 썼어요. 1년 하다가 내가 혼자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게. 그런데 더 진작 했으면은 키도 늘씬하고 배도 안 나오는데, 기자 생활을 오래 하면 얻어먹다 보면 살도 쪄요. 술 얻어먹죠, 밥 얻어먹죠. 저는 사실은 테니스 코리아 편집장 할 때뿐에, 지금은 좀 제가 사는 지갑을 여는데요. 그 전까지는 전 지갑 안 갖고 다녔어요. 테니스 기자가 그런 또 이게 특권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일간지 기자 할 때는 주원홍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술, 밥 뭐 엄청 얻어먹었죠. 그냥 무조건 오래요. 그러면 먹어요. 그러면은 먹고 나서는 나쁜 기사나 뭐 비판하는 기사 쓰기 참 어렵잖아요. 그분은 그런 장점이 있어요. 기자들을 잘 관리해야 된다는, 미디어에 대한 장점이 있어요. 근데 좋은 건 아닌데, 어쨌거나 기자를 일을 한다 그러면은 약간 자원봉사 개념도 있고 볼런티어도 있지만은 저것도 있어요. 고생한다. 참 고생하신다. 왜냐하면
얘기 안 되는 걸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2007년도에 US 오픈 1회전에서 이영택 선수가 딱 출전을 했는데 그때가 32살이었는데 4세트에서 쥐가 났어요. 몸에 쥐가 위에서부터 올라오는 아래에서부터 올라오거든요. 걸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런데 메디컬 타임을 써서 딱 했고 쥐가 나니까 끼질 못하잖아요. 몸에 오는 것만 그냥 치는 거야. 포핸드로 이겼어요. 세계 30몇 위 그 체코 에르바티라는 슬로바키아 선수를 이겨가지고요. 역전해서 5세트에서 딱 이겼어요. 그래서 기사를 쭉 그때 테니스 코리아 때 좀 딱 썼어요. 이영택 선수 정말 대역전을 했다. 주원홍 회장이 옆에 있다. 야, 이 자식아 이거 기적이라고 쓰는 거야. 딱 그러더라고요. 기적이 일어났다고. 그 다음 2회전은 날반디안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아르헨티나가. 근데 너무 잘 치는 선수인데 그 선수 또 쉽게 이긴 거예요. 3회전에서 앤디 머레이를 만났어요. 그 루이 암스트롱 경기장에 꽉 찼는데 교민 회장님이 유학생들한테 티켓 50장을 사가지고 나눠줬어요. 그때 한 80 정도 했거든요. 단원을 응원했는데 앤디 머리가 그때 경기가 안 풀리니까 쓰레기통 차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겼죠. 그 다음에 붙은 게 세계 4위인 다비덴코랑 붙어가지고 그 뭐 워낙 잘 친 선수니까 못 이겼죠. 그래서 16강까지는 갔는데 그 다음은 못 이겨가지고 결국 그거 했죠. 그랬는데 그런 즐거움, 그 외국 나가서 우리 선수를 취재한다, 정현이를 취재한다. 밥을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고요. 잠을 자도 잠깐 붕 들떠있는 기분이에요. 그리고 그 선수가 1승을 할 때마다 손에 막 땀이 쥐고 하죠. 그리고 기사 쓸 때 그 현장감을 그대로 전달해주는 그 기쁨, 느낌 그런 것들이 엄청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른 어떤 종목보다 테니스는 약간 그 마약과도 같다. 한번 빠지면은 헤어나지 못하고 기자도 또한 평생을 하게 된다. 테니스랑 뭐 기자랑 거지랑 교수랑 공통점이 한번 하면 바꾸질 않는다네. 거지도 기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할 줄 아는 게 글 쓰는 게 없으니까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거예요. 우리가 이 일을 왜 하나? 우리 즐겁자고? 그건 절대 아니고요. 우리나라 테니스 종목을 좀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거거든요. 협회도 테니스 발전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제가 기자하면서 테니스 기자하면서 가장 자부심을 느끼는 게 뭐냐면은 그 동호인 대항은 요새 주니어 기금이라고 1,000원씩 뛰잖아요. 그거 제가 칼럼 써가지고 각 그 동호인 단체에서 다 시행을 했거든요. 그 합쳐진 돈이 많을 때는 한 1억 8천만 원 정도 됐었어요. 모여서 어려운 학교 학생들 다 도와주고 뭐 이런 거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어떻게 발상을 했냐면 테니스 코리아에 칼럼을 썼어요. 즉 편집장 칼럼이라고. 니시코리의 뭐 백행 기금 뭐 이런 걸로 하나 썼거든요. 그냥 일본은 니시코리가 투어대 우승하고 하니까 대회마다 통을 하나 만들어 놓고 100행짜리 동전 하나 집어넣는 운동을 벌였어요. 100행이면 1,000원이거든요. 우리 돈으로 지금. 근데 그거를 우리도 한번 해보자 했는데 우리는 모금함을 해도요 놓질 않아요. 사람들이 뭐 하는 거냐고. 그런데 강제로 뛰게 하니까 내더라고요. 2만 원 낼 거 2만 1,000원씩 내고 뭐 한 사람이 1,000원씩 모든 거 강제로 모아서 카타 뭐 국민생활체육에서 다 모아서 지방 학교 애들 막 도와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단식연맹에서 그걸 시작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걸 국민생활체육 카토 확대하는 데는 제가 자부심을 가져요. 그거. 그래서 지금 주니어를 돕자라는 게 라켓을 든 동호인들은 꼭 그런 염두에 두고 있어요. 주니어를 살려야 된다. 그걸 키워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걸 하죠. 그리고 아시안게임 이번 8월에 아시안게임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팔렘방이라는 데서 열리는데요. 거기도 가서 금메달을 따야지만이 언론에 도배도 되고 뭐 하거든요. 아시안게임 뭐 별거 아니라고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 남자 선수들한테는 정현이가 인천 아시안게임 2014년 인천 복식 금메달을 임용기랑 못 땄으면요 지금의 정현은 없어요. 외국 언론에서도 한국은 남자 선수들이 병역을 있어야 하기 때문에 병역을 필요하기 때문에 정현이가 그 중요한 순간에 메달을 땄다 해요. 근데 준결승이랑 결승 때 복식을 하는데 인도 애들이랑 똑같이 붙었어요. 준결승 때도 매치 포인트 3번 잡히고 그거 뒤집어가지고 올라가고 이겼거든요. 우리 국민들이 열화 같은 성원 속에서 정말. 그런데 그거 따고 나니까 정현이 같은 선수가 병역 4주 특례 갔다 와서는 계속
조코비치랑 1회전하고 지고 뭐 이랬는데 지금은 호주 오픈 4강까지 갈 정도로 잘하고 있잖아요. 임용규라는 선수는 그때 좀 늦긴 했지만 병역 금메달 해서 같이 따가지고 복식에서 따가지고 실업팀의 선수를 이렇게 쭉 있죠. 근데 정현만대도 그때 19살이었으니까 완벽한 조건을 갖췄죠. 메이저리그에서 선수 데려갈 때요, 이 선수가 병역이 맞춰졌냐 안 맞춰졌냐 갖고선 연봉 차이가 한 20배, 30배 이상 차이 나요. 그런 점으로 IMG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죠. IMG에서도 정현 선수가 병역을 피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계약 데려오는 스폰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정현 같은 선수를 한 명만 더 만들어내면은 남자 한 명만 더 만들어내면은 너무 바빠서 정말 정신이 없을 것 같아요. 매주 대회 나가죠. 크고 작은 대회 나가죠. 하는 거죠. 이거는 지금 우리는 누구랑 경쟁하냐? 다른 운동 종목과 경쟁하는 거예요. 야구나 축구랑 경쟁하는 거거든요. 이번 겨울에 동계 올림픽 준비한다고 막 기사가 나고 북한의 현성월 단장이 나와가지고 뭐 하고 할 때 정현이가 호주 오픈에서 승승장구했거든요. 1회전 이겼을 때 국내 언론들이 시큰둥했어요. 저는 사진 찍어서 보내고 인터뷰 보내고 막 날랐거든요. 2회전 이겨도 시큰둥했어요. 근데 3회전 딱 이기고 나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조코비치를 이기는 날은 1면부터 1, 2, 3면을 싹 도배를 하더라고요. 세계 1위를 이겼다고. 그 다음에 페더러랑 붙는다고 하고 예고가 나가니까 서울에서 기자들이 3명이 날라오더라고요. 그냥 데스크한테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가라고. 어떤 회사는 데스크가 빨리 가라고. 페더러 이길 수도 있다와 결승도 간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그때 동계올림픽이 잠깐 묻혔어요. 정현 때문에 1월 달에는. 방송, 신문 이런 데서 다 그거 인터넷에서도 김연아, 박태환 이후에 검색 1위가 정현이에요. 지금도 정현 기사 나오면 무조건 먹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선수들을 만약에 하나를 더 내면은 우리는 이 스포츠계에서 메이저가 되고 또 하나는 네이버에서 그 분야 있잖아요. 축구 일반에 들어가 있는 게 테니스가 딱 나와요. 미국의 이렇게 웹사이트에서는요, 테니스 시즌 때는 딱 나왔다가 다른 시즌 때는 좀 들어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거 나오는 순간 조회수는 100만, 200만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우리나라 돈이 얼마나 많으냐면 여기 지자체 단체장들하고 대회가 있거든요. 이분들이 못해도 테니스에 제가 보기에 평균적으로 5억 이상 정도는 쓰시는 분들이에요. 양구 같은 데는 1년에 22개의 테니스 대회가 열리는데요. 한 대회에 5천만 원씩만 했는데도 OEC 10억 정도는 지원을 해주고 있는 데거든요. 강원도 지역 기자님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리고 전라도도 있고 제주도도 있고요. 제주도도 이렇게 대회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테니스에 돈을 안 쓰는 나라는 아니다라는 거를 여기 지도로 한번 표시를 해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우리나라 엘리트와 동호인 테니스, 동호인도 KTA 동호인 대회만 이렇게 되고요. 밑에 왼쪽에 엘리트 대회는 정말 빼곡해서 정말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그런 거죠. 거기에 또 외국 대회까지 딱 있으면 되는 거죠. 보시고요. 자, 여기 테니스 기자 연간 스케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몇 페이지 더 넘기시면 연간 스케줄 나올 거예요. 제가 좀 이렇게 살아요. 제 경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연간 스케줄. 1월 달에 호주 오픈 투어단, 그러면 10월부터 모집을 해가지고 20명 모시고 갔다 왔거든요. 입장권 끊어드리고 항공권 끊어드리고 숙박 호텔 정하고 이렇게 해서 20명 모시고 갔다 오고, 저는 취재는 취재대로 하고, 그러면 열흘 정도 그분들 모셨는데 정현이 때문에 15일 있었거든요. 저는. 근데 그러다 보니까 1월 달이 그냥 후딱 가더라고요. 2월 달 명절 있고 하니까는 1, 2월이 그냥 가고 3월 이렇게 시작을 하더라고요. 3월에는 인디아넬스랑 마이애미 대해서 정현이가 엄청 잘해서 내년에는 한번 얘가 8강까지 갈 수 있으니까 한번 인디아넬스 같은데, 마이애미 같은 데를 한번 기자들과 선수들, 일반 관광객도 한번 모시고 가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4월 달에는 국내 대회 4월, 5월은 거의 피크입니다. 서울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이어지는 큰 대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 끝나면 5월 25일 날 저는 그 프랑스 오픈을 또 가거든요. 그러면 그 2주간 또 있죠. 파리가 좋은 이유가 경기장도 경기장이 좋지만은 숲속에서 코트가 있어서 하루 종일 있어도 피곤하지가 않고요. 흙을 보니까 더 좋고요. 또 하나는 나무 숲속에 있고, 그리고 밤에 8시 반 이후에는 경기를 하지 않아요. 조명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저녁에 어둑어둑해지면 이제 집에 들어가서 밥해 먹고 와인 5,000원짜리 하나 사갖고 들어가가지고 먹고, 그러고서는 기사 좀 쓰다가, 그럼 새벽에 비가 부슬부슬 내려요. 파리에 이렇게 비가 쫙 내리면 멋있더라고요. 조그만 집을 얻어가지고 같이 나눠서 쓰고 그러는데, 그렇게 보름을 있다가 가끔 비가 많이 오는 날은 시내 뭐 루브르 박물관도 좀 가보기도 하고, 그게 지하철로 가까워서 일주일 패스가 있어가지고 그걸 타고 다니면 굉장히 편리한 파리가 그런 장점이 있더라고요. 요번에는 이제 파리에서 스페인 나달 아카데미를 한번 좀 가보려고 해요. 비행기 타고 예약을 해놨거든요. 가서 한번 취재해보고, 정윤성이라는 선수 거기서 훈련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강릉에 테니스장이 지어지면은 나달 아카데미가 올 가능성도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연락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번 보고 있고, 그리고 그 6월 12일 날 끝나서 이제 서울에 돌아오면은 신문 좀 만들다가 6월 30일 날 윈블던 다시 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나이가 좀 더 들면은 프랑스 오픈 하고 한 3주간 유럽에 있다가 그냥 윈블던에 계속 머무르는 걸로 해서 7월 말쯤 들어오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니고요. 비행기 표는 딱 갔다 오는 것만 있으면 파리에 들어갔다가 런던에서 나오기만 되거든요. 그럼 100만 원이면 돼요. 싸게 사면 80만 원까지 되고요. 그리고 거기서 체제비는요, 한국보다 싸요. 해먹고, 그리고 집을 거기는 빌려줘요. 빈 방이든 뭐 이거를. 그럼 하루에 미니멈 낮게는 5만 원, 4만 원 1박에. 그 다음에 좀 럭셔리하게 있으면 10만 원, 8만 원 이렇게 있거든요. 그리고 대중교통 비쌀 때는 영국 같은 데는 우버라는 택시를, 우버 아시죠? 그 자가용 영업행위 하는 거. 그거 3명이나 4명이서 타고 다니면 지하철비보다 싸거든요. 파리는 지하철 일주일간 패스가 있어가지고 월요일 날 끊으면 토요일까지인가 일요일까지 쓰는데요. 엄청 싸요. 그리고 웬만하면 걸어 다녀도 되고. 그리고 갔다 오면 이제 8월 달에 자카르타 아시안 게임이 또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9월 달에는 오스타펜코가 오는 코리아 오픈이 있고요. 그 다음에 10월 달에는 지금부터 모집하고 있는 상하이 마스터스 투어단. 그건 저는 이거 정말 자부해요. 우리나라 테니스 관전 문화를 업그레이드 하는데 제가 일조했다고 생각하네요. 테니스 코리아 편집장으로 2007년도에 딱 갔는데 상하이 마스터 하더라고요. 그때 모집을 했어요. 제가 무작정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50만 원에. 그리고 호텔 좀 별 두 개짜리 얻고 입장권 인터넷에서 끊고 해서 모시고 왔는데 그때 60명 정도 가셨거든요. 코치들이 많이 갔어요. 그때는 밤새 술을 먹어가지고 돌아오질 않아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어디 가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근데 새벽에 8시, 아침 8시쯤 기어 들어오더라고요. 어디서 술 밤새 언어가 안 돼서 택시 타고 들어왔대요. 근데 그 다음에 그때가 상하이 마스터스컵이라고 해서 런던에서 하는 투어 파이널 대회를 상하이 마스터스 2008년도에 마지막을 했거든요. 페더러 마지막으로 보자 이렇게 또 광고해가지고 그때는 130명 데려왔어요. 대구에서만 버스 한 대가 왔어요. 그러니까 부부 클럽이 단체로 와가지고 버스를 4대를 그때 상하이에서 돌렸어요. 각자 돌렸어요. 제가 컨트롤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한 버스마다 조장을 하나 정해서 알아서 다니라고 했어요. 알아서 다니라고 하니까는 각자 알아서 해서 경기 보고 끝나고 와서는 호텔에서 자고 그리고 공항에서 다 만났어요. 대구 부부 팀들은 아직도 고마워요. 우리나라에 그때까지 없었던 이케아라는 게 상하이에 있었거든요. 쇼핑이란 쇼핑은 다 해가지고 그 귀국할 때 보따리들이 이삿짐 보따리들이 왔어요. 그분들은 이게 소비 수준이 좀 있더라고요. 이게 좋은 거 딱 사갖고 딱 하는데 경기도 잘 봤다고 그러죠. 버스 한 대 전세 내서 돌아다녔죠. 그리고 쇼핑이란 쇼핑은 다 했죠 해가지고 아직도 저 만나면 고마워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풀어놔줬을 뿐인데. 그 다음에 우리나라 10월 달에 오사카에 이제 시장배라고 주니어들 최고급 선수들이 오는 거고요. 작년에 밀라노 넥스트 제너레이션 대회를 정현이가 우승을 했잖아요. 저희는 그 3월 달에 폴란드 항공 제일 싼 거 끊어놨었거든요. 그래서 기자를 파견을 해봤어요.
그 기자는 같은 3.1공고 선후배 관계예요. 정현이의 선배예요. 정현이 중학교 1학년 왔을 때 3.1 수원 북중 왔을 때 같이 공쳐 주던 선배인데 이제 가가지고는 살살 달래가면서 야 정현아 너 우승해야지 뭐 이러면서 비위를 맞춰줬어요. 뭐 네가 서브가 어떻고 이런 얘기 질질 안 하고 그냥 잘 그래서 한 경기 한 경기 이기니까 얘도 기분이 좋고 정현이도 선배가 옆에 있으니까 든든한 거예요. 아버지 엄마랑은 또 다른 거예요. 그래서 뭐 같이 저녁도 먹고 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마음이 편한 거죠. 그리고 정현이는 그거 우승을 해두고만 안 해두고만인 거예요. 어쩌면은 이게 상금은 있지만은 근데 수비를 잘하고 침착하게 경기를 운영해서 우승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그때 난리가 났었죠. ATP에서도 굉장히 난리가 났어요. 대회를 하나 열어놓긴 했는데 흥행이 될까 안 될까 했는데 한국애가 우승을 한 거예요. 한국에서는 그게 또 IMG 소속 선수야. 그러니까 이게 연결이 딱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밀라노 넥스트 제이션이 2020년에 끝났는데 그 대회를 여기로 가져오겠다고 하는 마케팅 회사가 하나 생겨가지고 그거 접촉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또 벌써 기사가 나오는데 지금 현재 1월부터 3월까지 정현이 랭킹 포인트만 모으면은 지금 4위나 5위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1위부터 8위까지 되는 애들이 런던에 왕중왕전을 나가거든요. 투어 파이널로. 근데 정현이가 또 그것까지 나가면은 얘는 정말 그 완벽한 선수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저기 윈블던 주니어 준우승했죠. 오렌지볼 12세부 16세부 우승했죠. 그다음에 밀라노 넥스트젠 우승했죠. 그다음에 호주 오픈 4강까지요. 그 다음에 바로 런던 투어 파이널 가죠. 실내 코트에서 이렇게 실내 경기장에서 딱 하는데 그럼 얘는 정말 스타 중에 스타죠. 이제 막 국내에 못 들어올 거예요. 팀이 짜져가지고 지금도 한 3~4명이 다니는데 한 10명씩 팀이 짜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팀이라는 게 뭐냐면 뭐 마사지사, 영양사, 뭐 이렇게 뭐 멘탈 치료사 이렇게 그만큼 스타가 된 거죠. 저희의 그 일정이 그래요. 매달 한 이벤트씩 큰 게 있어요. 그런데 저 혼자 못 하잖아요, 이거를. 사실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하고 싶어요. 이게 당해년도에는 뭐 당 안 되더라도 하나씩이라도 참여하겠다. 그런데 이제 비용은 마련해 드릴 수가 없어요. 스스로 마련을 하셔야 돼요. 저희는 기회만 드려요, 기회. 페더러를 가까이 볼 수 있는 기회, 만날 수 있는 기회, 악수할 수 있는 기회 하는 건데 테니스 기자를 하기로 했으면은 목표를 거기에다 두고 해야 되는 거죠. 그 테니스 기자의 5대 요건, 글을 잘 써야 되는 건 맞죠. 사진, 스마트폰으로도 가능합니다. 카메라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대구의 이일성 씨라고 성기춘 씨랑 같이 우승을 많이 하던 사람이 있어요. 대구에 5인이 가가지고요. 그분 복식하는 것만, 그분만 따라서 스마트폰으로 찍었어요. 그리고 그분 없으면 스톱해놓고 딱 10분 올려서 유튜브에 올렸거든요. 지금 조회수가 한 7, 8만 나와요. 그리고 고미주 씨라고 고홍란 씨, 고미주 씨 이렇게 연천인가 철원에서 이렇게 국가부 경기하길래 뒤에서 이렇게 핸드폰으로 이렇게 들고선 찍었어요. 한 몇 분 5분 정도 올렸죠. 그것도 조회수가 꽤 나와. 풋볼들 하니 아니 뭐 국가부 1위가 이러니 뭐니 하면서 댓글 많이 달렸죠. 호주 오픈 가면요 선수들 연습 장면들을 공개를 해줘요. 그럼 거기 가서 뒤에서 딱 20분 딱 찍었어요. 지금 조회수 한 9만, 10만 이렇게 17만인가 나왔을 거예요. 정현이 호주 오픈 연습하는 것도 이렇게 좀 찍어서 올렸죠. 한 네빌 고드인 거 찍어 어떻게 가리키나. 그것도 인기 짱. 그래서 이거 하나만 있으면은 사실은 모든 게 다 될 수 있어요. 장비는 중요하지 않아요. 뭘 찍을 거냐가 중요한 거예요. 영어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데 번역기가 잘 돼 있으니까요. 기자도 괜찮고요. 그리고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해야 돼요. 좀 뭐 연구적인 스타일로 내성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은 자꾸 만나서 물어보시면 돼요. 저는 테니스 선수 출신도 아니고요. 체육학과 나온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근데 이 주변에 선수 코치들은 다 박사들이잖아요. 테니스에. 물어보면 돼요. 선수들 경기를 제대로 못 봤어요. 근데 끝났어. 얘가 이겼어. 그러면 쓸 수가 없잖아요. 물어보면 돼요. 오늘 경기 어디가 승부처였냐? 그러면 1세트, 2세트 4대3에서 제 서브 게임을 에이스 4개 넣어서 끝냈어요. 이런 거. 그럼 딱 그 기사잖아요. 그리고
오늘 너가 무슨 특기가 잘 들어갔냐? 뭐 서브냐, 포핸드냐, 뭐냐, 이런 상대 실수요, 뭐 이런 나오거든. 그런 것들 물어보면 돼요. 기자는 아까 참 퀘스천 하라고 했잖아요. 그거를 머릿속으로도 퀘스천을 하지만은 자꾸 물어보면 주변에 박사들이 말하고 싶은 사람들이 그냥 엄청나요. 그러니까 저도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셨으니까 이렇게 하지만 누가 왜 안 물어보나, 내 노하우를 왜 안 물어보나, 물어보면 다 가르쳐줘요. 그냥. 그리고 일을 좋아해야 되는데요. 테니스는 하다 보면 좋아하게 돼 있어요.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테니스는 지금 기사 이런 것들은 정말 어디까지 발전할지 모르겠어요. 못 따라가겠어요. 옛날 신문 원고지 4장 쓰던 시절에 A4 용지 반장 쓰던 시절에 이제 뭐 그거를 못 따라가고, 그리고 경기가 끝나면 바로 1초 안에 올려야 되고, 그냥 공이 심판이 뭐 이렇게 해서 막 매치 포인트 끝 이럴 때 바로 기사가 올라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냥 숨막혀 죽을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정현이 경기하는 날은 다 틀어놓고 화면 캡처해놓고 그냥 스코어 다 해놓고 일단 송고해요. 그러고 나서 스코어 나중에 고치거든요. 그럼 네이버에서 했잖아요. 미리 들어오는 거는 또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새 세트별로 해요. 세트별로 1세트 끝나면 올리고 2세트 끝나면 올리고, 그래서 실시간 속보를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너무 빨라져서 싫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테니스 기자 잘하려면요, 장수하는 테니스 기자의 조건은 뭐냐면 탁월해야 돼. 재주가 있어야 돼요. 그게 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매일매일 하나씩 쓰는 노력이 필요해요. 한 개씩은 쓸 수 있어요, 누구나. 근데 한편으로는 목표를 갖고 써야 되는 열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끝으로 이 일을 즐겨야 돼요. 저희는 살면서 싸우고 그러잖아요. 사람들하고 싸우고 좋아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걸 그러려니 하고 살아야지, 오늘 저 사람하고 싸웠으니까, 저 사람이 내 욕을 했으니까 어떻게 사나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걸 즐기시면 돼요. 내가 좋아하는 선수가 있고 싫어하는 선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런가 보다라고 하고 좋아하는 선수. 또 동호회 세계에 가서도 좋아하는 분야도 있고 안 좋아하는 분야도 있고 가기 싫은 지역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럼 그러려니 해야 돼요. 단돈 자기가 하루 노력해가지고 요 시간 동안에 딴 데 가서 뭐 20만 원을 벌었을 때, 30만 원을 벌었을 때는 그거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여기서 그게 안 되고 단돈 10,000원이라도 내가 이득이 남는다, 아니면 10원이라도 이득이 남는다 하면은 그 일을 하시면 돼요. 그 시간에 다른 거 이렇게 안 하거든요. 여기 구두 사진 하나, 제가 평소 지론인데, 여러분들은 아까 이제 데스크가 누구냐, 기자는 뭐냐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절대 여러분들이 데스크가 돼서는 안 돼요. 뭐냐면 뭐 기사 판단을 해야겠지. 이게 기사가 되냐 안 되냐. 근데 무조건 기사라고 생각을 하세요. 무조건 쓰세요. 판단은요, 데스크가 해요. 데스크라는 거는 기관, 협회도 있고 저도 있고 여러 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찍새예요. 그 구두 건물 그 큰 기업체 밑에 가면은 구두방이 아저씨가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직접 층마다 다 다니면서 구두를 갖고 오기도 하지만은 다 찍어오는 사람을 하나 둬서 해요. 근데 순서대로 딱 맞춰서 닦아놓으면요, 그 찍새는 다시 제자리에 딱 갖다 놓대요. 그걸 다 외우대요. 그 프로 중에 프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무조건 갖고 오면 돼. 순서대로만 어디에 갖다 놔야지만. 그럼 여기서 잘, 이분은 물광을 좋아하시는 분, 이분은 그냥, 이분은 먼지만 터는 분, 이런 거는 데스크가 판단을 해요. 그리고 저는 그래, 모든 게 기사다. 정현이가 하품하는 것도 기사고, 그리고 이순대의 할아버지가 경기하다가 넘어지는 것도 기사고, 우는 것도 기사고, 거기서 이순대에서 경기하다가 뭐 사고나 심장마비라든지 돌아가셔도 기사거든요. 그런 게 거의 없는데, 그리고 거기서 뭐 못생긴 분도 있고 이쁜 분도 있고 체격이 건장한 분도 있고, 다 물어보면 군인 장성이고요, 학교 교장을 지내신 분들이고 다 쟁쟁한 분들만 나오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옛날에 많이 찍어 다녔어요. 전국을 다 다니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찍는 건 찍는 거지만 저는 딱새라고 생각을 해요. 열심히 여러분들이 가져온 것을 닦아가지고 한 접시, 그렇다고 거기에 제 이름이 들어가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름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찍어오는 사람이 중요한 거지, 닦는 사람은 아무나 해도 되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노하우, 제가 그동안 찍어온 경험을 바탕으로 좀 그거 하겠다, 나눠드리겠다라는 거죠.
기자가 잘 되면요, 회사가 잘 되고 협회가 좋아지지만은 결국은 데스크는 그냥 데스크예요. 그냥 익명의 그 그림자 뒤에 있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데스크가 일은 다 하는 겁니다. 왜냐? 어느 기자님 어디 가세요. 포인트는 이겁니다. 어디 가서 낚싯대 들이우세요. 그럼 건져집니다라는 건 데스크가 일이 다 얘기를 해요. 막막할 때 어디 가서 모를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면 물어보세요. 그러면 현장에 없어도 다 보여요. 그러면 이거 한번 찍어보세요. 모를 때는 거기 대회장 만나세요. 아니면 그 사무국장 만나세요. 기사가 뭔지 알려달라고 하세요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막 판단해가지고 이건 기사도 안 돼, 이건 안 돼 이러지 마시고 하루에 한 개씩만 쓰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하루에 한 개. 1년이면 한 달에 30개고 1년이면 360개거든요. 매일매일 하는 게 어렵지 하루에 한 개 쓰는 건 어렵지 않거든요. 저 잠깐 여담해도 돼요? 네. 그리고 구두 닦는 거 보니까 이제 6km 내려오신 분인데 부부가 구두 닦아서 기관 돌아다니면서 구두를 닦아서 성공해서 청산포에 건물도 있고 하는데 그 남자 아저씨가 이제 작년에 암으로 이제 돌아가셨는데 여기 아들이 테니스 선수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회사에 와서 이제 구두 닦으면서 이제 친구 관계가 가까워졌는데 아들이 테니스 선수였다는 걸 제가 얘기하길래 혹시 테니스와 이제 밑이랑 수리 가능하냐고 한대요. 테니스. 네. 근데 제가 처음 맡겼었는데 처음에는 고무를 좀 약한 거 썼었어요. 네. 근데 아들이 테니스 하면서 테니스가 그 바닥이 센 걸 아니까 다음에는 그 특수고무 갖고 와서 되게 오래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정말 구두 닦는 게 뭐 이렇게 남이 보면 좀 그렇다 할 수 있지만 그분들은 정말 전문가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들이 정말 말씀처럼 사람이 엄청 많은데 그 신발 처음 가는 자리도 그 사람 다 알아요. 제가 헷갈리지 않나요? 딱 안 돼요. 말씀하신 공감되는 게 여러분들이 한번 목표를 그거 한번 해보세요. 그랜드슬램 가서 취재 한번 해보겠다는 목표를 한번 세워보세요. 가면은 남자 선수 128명, 여자 선수 128명이 쫙 들어오고요. 주니어 선수가 또 128명이 남녀 합쳐서 64, 128명, 256명에 얼마죠? 128 곱하기 3이면 거기에 선수 코치까지 있고요, 스태프들이 있고요, 관중들이 있잖아요. 관중들이 그 12주간 호주 오픈 가든 60만 명이 들어오고요. 뭐 다 비슷해요. 60만 명이 다 들어오는데 다 매년 그 꾼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꾼들이 티켓 사기도 어려운데. 근데 그런 목표를 갖고 한번 일을 한번 시작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 지금 현장에 주변에 있는 일들도 소중하게 거기서 이제 갈고 닦는 거예요. 기자를 잘하려면요, 야구 기자 같은 거 잘하려면 뭐부터 시작하면 초등학교 야구 대회부터 가는 거예요. 그 선수랑 같이 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수가 프로까지 갈 때 되면 본인도 프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수를 다 꿰차고 있는 거예요. 그럼 초등학교 가면 부모들, 그 테니스 대회 가면은 부모들이 다 준 전문가거든요.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어디 가서 배우면 좋고 얼마가 들고 뭐 외국은 어디 가야 되고 하냐. 그 사람들한테 귀동냥하면요, 진짜 좋고 자기 아들 좀 어떻게 좀 인터뷰 좀 해주세요 하거든요. 그 초등학교 애들 그냥 취미반 애들에도 취재하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쫙 올라오면은 그 전주에 조세혁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조민혁, 조세혁 형제인데 잘 쳐요. 정현이처럼 될 수도 있어요. 길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애 한번 키워보는 재미도 괜찮으세요. 그럼 걔네들이 그랜드슬램 가면은요, 기자님 오셨어 하고 자기 그 주니어들이나 뭐 선수들 라커룸에 있는 먹을 것도 갖다 드리고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정보도 주고 그래요. 그럼 걔가 알고 있는 외국 애들은 한 50명 돼요. 공 좀 잘 치면 서로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전문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하나 나무 키우듯이 하나 키워본다 생각하시고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제주도에는 워낙 잘하는 애들이 많았어요. 오찬영이, 이문지, 지금 또 중앙여 구간에 누구죠? 오은지라는 선수는 스타일이 좋더라고요. 그 정도로 그런 선수 한번 키워가면서 그랜드슬램을 한번 같이 가본다는 목표를 한번 세워보시면은
일이 훨씬 더 재밌어지시고요. 그리고 이런 거에다 눈을 뜬다. 테니스 정보, 뭐 룰을 알아야 되고 이런 거 막 무궁무진한데 룰북 같은 거 하나 있으면 꼭 보셔도 되고 번역하고 되고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ATP, WTA 홈페이지에 기사, 뭐 데이터 엄청 많거든요. 그거 다 뭐 소화를 못할 정도, 소화 불량에 걸릴 정도예요. 인터뷰 요령 그 쭉 하는 거 그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냥 제가 어디 있는 거 갔다 와서 이렇게 한 거니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인터뷰할 때 사전에 준비가 충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저께 저는 그 윈블던 2000이라고 주창하신 분이 있어요. 윈블던 2000. 누군지 혹시 아세요? (1998년도인가) 7년도에 아카데미를 하나 포항에다가 하나 차렸어요. STA라고 서희호 교수라고 하는 분이 윈블던 2000, 윈블던 2000년도 윈블던에 우리나라 선수가 결승이라는 꿈을 꿔보자 라고 해서 준비하면 된다라고 했어요. 다들 웃었어요. 무슨 얘기했어요. 근데 정현이가 호주 오픈 4강 갈지는 본인도 몰랐어요. 본인도. 그런데 이분하고 어저께 3시간을 그 강남에서 이렇게 해서 커피숍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3시간을 열변을 토하는 거예요. 그분이 가능하다고. 그 옛날 거는 왜 안 됐는데 지금은 된다고 전화하세요. 그러니까 정현이가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래서 정현이의 비결이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일단은 미국에 있는 닉 볼리티 아카데미 가서 1년 반, 2년 있었던 게 주요했다는 거고, 두 번째로는 외국 애들과 자유롭게 경쟁을 해봤다는 거, 정글에서 살아봤다는 거,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다는 거, 거기에 체격까지 1m 88까지 컸다는 거, 이게 결국은 되는데, 그러면 얘 윈블던 결승 갈 수 있어요? 우승할 수 있어요? 한데 그 테니스 선수의 가장 최고의 나이가 24살이래요. 24살 때 세계 1위를 이전에 하면은 세계 1위를 계속 가는 거고, 나달, 페더러 다 19, 21살 이렇게 했거든요. 정현이가 지금 서양 나이로 21살이에요. 3년이 있어요. 3년 안에 내가 잘 배워서 하면은 걔네들은 물러나고 정현이는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관리만 잘 되면은 윈블던 정상에 서고 세계 1위도 오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분은 그 이제 미국의 좋은 대학에서 경영학 박사도 하시고 포항공대에서도 교수로 오래, 형제가 다 포항공대 교수였거든요. 근데 테니스에 빠져가지고 미국 유학 가가지고 테니스 레슨 받다가 뭐 외국 애들 하는 거 보니까 와, 포항공대 교수가 돼가지고 와가지고 그 교수들 자녀들 테니스 가르친다고 자기 딸 가르친다고 하다가 아카데미가 차리고 부모님들이 와가지고는 우리 애 좀 성공 좀 시켜주세요 가지고 미국의 그 플로리다 마이애미 거기에 자기 집이 있는데 거기다 다 재우면서 대회 잘 출전시킨 분이에요. 그 돈은 어디서 났냐? 그 교수들이 다 후원금을 조금씩 내서 모았어요. 자기도 냈지만은. 그렇게 해서 쭉 협회 직원도 그 제자가 있고 뭐 지금 뭐 제자들이 많이 있어요. 테니스 제자도. 근데 다 성공하진 않았었는데 나름대로는 잘 그거 하죠. 그런데 그런 꿈을 꿀 수 있다는 게 저는 왜 그럴까 하는데 세계를 보니까 그래요. 그 광주 진월 테니스장 잘 지어놨잖아요. 거기서 세계적인 선수가 나올 수 있게 하고 지금 5만 불짜리 챌린저 대회를 한 50만 불짜리 투어 대회 할 생각을 하시고 25만 불 그런 꿈을 갖고선 준비를 하시는 게 기자의 몫이에요. 그냥 어디 가서 뭐 그냥 이것저것 일이나 하는 그냥 일을 힘들게 하는 게 기자가 아니라 이 선각자, 파이오니아 이제는 남들보다 한 발이나 반발 앞서 나가는 거죠. 제주도에서 투어 대회를 하게 되면은 한국, 중국, 일본 애들이 쫙 오고 거기에 아카데미도 또 활성화가 될 수 있거든요. 제주도만큼 좋은 지역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중일이 비자 없이 올 수 있고 여러 가지 편리하게. 서울은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 전라북도에서 회장님이 정말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애들도 키우지만은 아마 뭔가가 조만간 일어날 수 있을 분위기예요. 옛날 남원이라는 데는요, 테니스하는 중고등학교 남녀애들이 다 글로 모였어요. 남원의 어느 선생님이 너무 잘 가르치신 거예요. 전국을 제패했어요. 그분들이 다 또 이덕희 여사라고
그 이더키베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그 테니스 프로 집시 여인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남원 출신, 남원에서 학교 나왔죠. 그런 식으로 하는데 남원 전라북도가 지금 뭐 중고연맹 전 부회장님도 전라북도 출신이신데 굉장히 그 테니스 굉장히 그거 했죠. 울산은 그 국가대표 감독이 김재식 감독도 있고 선수들이 탄탄한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하시면은 상당히 좀 꿈을 갖고 하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인터뷰를 가장 잘하는 요령은 그 사람을 제일 잘 알아야 되는데 평상시에 그 사람들을 좀 팔로우업을 쭉 해줘야 되죠. 그래야지만이 서희역에서 3시간 동안 얘기를 하는데 누구 사람 이름 얘기하면은 내가 알아듣고 그 사람이 가물가물한 얘기하면 내가 이 이름을 얘기해주면은 맞다 하면서 서로 이렇게 맞장구 치거든요. 그게 가장 인터뷰를 잘할 수 있는 요인이에요. 그 흐름을 좀 알아요. 그래서 생뚱맞게 가서 뭐 테니스는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물어보면요 답답해서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쭉 얘기는 드렸고요. 뭐 이제 강론으로 또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거는 차후하고 그리고 요새는 뭐 카카오톡이니 이런 게 잘 돼 있어서 물어보시면은 이제 바로 답하고 기록에 남으니까는. 네. 생각보다는 의외로 많이 오셨어요. 이걸 하시겠다고 하는 지역별로. 협회에서도 준비를 잘 해서 했지만은 굉장히 좀 많이 오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또 다양하게 좀 해볼 수 있고 그동안은 몇 년 전에는 혼자 했어요. 이 일을. 제가 아니 다른 분 혼자 하다가 제가 와서 몇 분 더 확대했는데 이제 일이 더 벌어지기도 하고 넓어지기도 하고 또 이 각 협회도 그렇고 각 대회장 지역에서도 홍보의 중요성을 조금씩 인식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기사를 쓰면 네이버에 나간다는 것들을 또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새 뭐 홈페이지를 찾아든다거나 페이스북을 안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네이버는 다 보시거든요. 그 뜨면은 다 바로바로. 거기에 잘 나오게 하는 거는 제목을 잘 달고 소재를 잘 파악해야 되는데 전국 각처의 소식들이 다 올라오면 좀 기분이 좋죠. 협회 홈페이지에서는 올라가면은 전국 몇몇 지역을 빼고는 동시에 딱 퍼지거든요. 그러면은 그 테니스 하시는 분들은 다 본다고 보시면 좀 테니스에 관심이 있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다 보신다고 보면 되죠. 어때요? 자신감이 있으세요? 아니면 못하겠다 생각이 드세요? 잘해봐야죠. 네? 잘해봐야죠. 네. 저는 하여튼 테니스 코리아 편집장부터 시작하면 한 10년을 했거든요. 지금 만 시간은 된 거죠. 만 시간은 된 거죠. 그 기자를 한번 하면요, 여기에 빠져요. 아니, 내가 기사를 쓰면 누가 보겠지 하고 또 보고 댓글도 달리고 누가 또 봤다고 하는 게 금방 퍼져서 이거 쉽게 그만두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잘 써야지 된다는 생각을 좀 갖게 돼요. 그래서 하는데 입문하기가 문턱이 높은 편이에요. 아무나 이렇게 막 쓴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좋은 데스크를 만나고 좋은 기획력을 갖고 있으면은 좋은 기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일은 정년이 없어요. 뭐 이렇게 종이가 안 없어진대요. 옷이 없어지기 전에는. 그런 것처럼 테니스도 없어지지 않는데 이 일 자체도 항상 연결이 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거잖아요. 저는 사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탄탄하게 한 30년씩 직장 제대로 다니고 그러고 나서는 이 일은 어떤 면에서는 좀 취미로 내지는 자기의 제2의 전문 분야로 한번 키워보겠다라는 걸로 생각해요. 최소한의 실비 내지는 뭐 이렇게 교통비라든지 이런 거는 되고 글값에 대해서는 조금은 보상은 되지만은 이게 이걸로 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된다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좀 있어요. 아직까지는. 그런데 정연이가 크고 뭐 이렇게 하면은 스폰서들도 달라붙고 뭐 이렇게 하면 일본 같은 데는 일본의 사진기자 이 중에 아까 그 프랑스 오픈 때 여기 보여준 사진기자는 유니클로에서 후원을 받아가지고 쭉 대회를 다니더라고요. 사진도 잘 찍겠죠. 그렇게 해서 자기 좀 전문 분야가 되면은 스폰서를 잡아서 이게 쭉 취재도 다닐 수 있고 그렇죠. 그런 분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유니클로 옷과 잘 입고 다니죠. 조코비치가 유니클로 있었죠. 네. 네. 기업에서 스폰한테 그런 효과가 있는데. 네. 이분들이 움직이는 게 다 광고판이거든요. 많이 다니고 주요한 장소에 앉아 있고 방송 카메라에 또 잡히고 하니까 사진 기자들이. 여러분들이 이런 그랜드슬램 현장 가서 보면은 젊은 축에 속하시는 거예요. 여기 다 60 넘으신 분들이 희끗희끗한데. 그렇죠. 이분들. 네. 우리는 너무 젊어서 저 같으면 영보이라고 해요. 영보이. 젊다고 아직 그 애송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일본 기자들이 많이 도와줘요. 카메라 같은 거 좋은 거 가져가서 이렇게 어렵잖아요. 이렇게 수동으로 이렇게 하려면은 이분들한테 맡겨요. 그 세팅 구다사이 하면은 쫙 맞춰줘요. 그 환경에 맞게끔 딱 해줘요. 그 누르기만 하면 돼요. 그럼 이제 어두워지잖아요. 그럼 또 세팅 구다사이 또 가면 또 맞춰줘요. 주변에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외국 분들 친절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전혀 겁먹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한 발 한 발 손을 잡고 이렇게 가면은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은 이렇게 동네에서 시작했다 원을 크리고 초등학교 애들부터 시작해서 원을 키운 다음에 그래서 하면은 나중에는 뭐 저보다도 더 좋은 기회 여건에서 그랜드슬램에서도 그렇게 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협회가 굉장히 외교력도 좋아서요. 중국이나 일본이나 또 뭐 어디죠? 저희 캄보디아 이런 나라의 협회장님들하고 교분이 있어요. 협회장님이 외국의 아시아 연맹 부회장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아시아의 웬만한 나라들하고는 다 이 협력이 돼요. 그러면은 그 나라에 가서 취재를 하고 싶다 하면 협회 요청을 하시면 협회에서 좀 취재 협조 요청을 해줄 수 있는 거죠. 휴가를 가시더라도 그런 식으로 캄보디아에 무슨 대회가 있다. 그럼 그때 휴가 맞춰서 가족들하고 같이 가서 취재도 하고 이렇게 하고 캄보디아 테니스 이렇게 하더라. 우리 선수들이 출전해 이렇게 하더라고 해주면 협회에서 얼마나 참 이뻐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제 아시아의 한 나라지만은 세계적으로는 전 느낌의 탑 5 안에 드는 나라라고 봐요. 프랑스 협회장을 만나서 인터뷰를 쭉 하는데요. 자기 삼성 핸드폰 쓰고 삼성 모니터 노트북 쓴다고 사진 찍어가지고 삼성한테 제출하지 말라고 막 막더라고요. 그건 뭐냐? 그만큼 우리나라 거를 쓴다는 거죠. 그리고 한국이 어디 가면은 기아, 호주 오픈 기아가 후원하죠. 삼성이라는 기업이 있죠. 남북한 항상 뉴스 메이커죠. 하니까는 굉장히 좋은 큰 나라라고 보더라고요. 우리는 별거 아니라고 우리 스스로도 격하지만은 외국 가서 보면요. 저는 옛날에는 막 너 일본 사람이냐 물어볼 때 가만히 있었는데 중국 사람이냐 할 때 이제는 코리안이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 정도로 위상이 올라갔는데 대한 테니스 협회의 위상은 더 올라갔죠. 정연도 있고 그리고 한국의 테니스 협회가 활동한다는 거. 그래서 아시아 국가에 특히 동남아시아 이런 데 가서 뭐 우리가 가서 취재 보도도 해주지만 거기 주니어들한테 좀 키워주고 매직 테니스 세트도 좀 갖다 주고 하면은 우리나라로서는 좀 좋은 역할이 되고 남북 통일이 되거나 교류를 하면은 북한에 테니스 연구 같은 거 이렇게 협회가 보내주고 하면 가서 취재하시고 하면 좀 좋은 일이 또 생길 것 같아요. 굉장히 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바쁘죠. 마음도 바쁘고. 그 어디지? 그 어디더라? 동남아시아 어느 나라? 캄보디아 말고 그 옆에 나라 미얀마 학생들이 한 500명 돼요. 그냥 조그만 학교에
거기에 매직 테니스 네트 한 10개 놓고 운동장에서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그림이 좋겠습니까? 그 정도로 그 나라는 메달도 따야 되고 테니스도 배워야 되고 할 일이 많은 거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일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시아 테니스 연맹 같은 사무국을 한국으로 데려와서 아시아에 있는 테니스 소식들을 여기서 만들어서 배포하는 그런 일들도 좀 해보고 싶더라고요. 영어로 만들고 뭐 이렇게 해서. 그러려면은 그 글 쓰는 사람, 취재할 사람이 엄청나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시는 현업도 중요하지만은 이 일도 재미도 있고 무궁무진하다는 거. 특히 여성분들은 굉장히 좀 이 메리트가 있어요. 여러 가지 하실 수 있는. 좀 섬세하시니까. 뭐 장비를 다루거나 예전에 컴퓨터 뭐 하고 글 쓰는 재주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본인이 이렇게 하실 수만 있다면. 이제 질문 하나 하고 마칠게요. 질문. (10월에) 뭐 있다고 그랬죠 아까? 10월에? 네? US 오픈은 9월이고요. 10월에 뭐 있죠? 상하이가 있죠. 네. 상하이가 있고 11월에는 밀라노랑 투어 파이널 했죠. 네, 5월 달은 5월. 올해 뭐 있어요, 지금 씨? 네? 롤랑 가로스. 네, 5월에 롤랑 가로스 있습니다. 그 1년 스케줄을 꽉 꿰고 있어야 돼요. 지역뿐만 아니라 한국, 세계.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동선, 그 걸으면 천천히 소걸음처럼 천천히 가시면 돼요. 왜냐면 그거 다 쫓아다니면 정신 하나도 없거든요. 자기 스케줄 맞춰서 짝짝짝짝 가시면 되니까는 잘 인생의 계획을 잘 세우셔서 요거는 요 패턴은 계속 반복이 돼요. 해마다. 그냥 굳이 뭐 막 허겁지겁 쫓아낼 필요 없잖아요. 올해는 요거, 내년에는 요거 이런 식으로 한 가지씩만 추가하시면 돼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